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사우나 얘기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이제 우리 1년 반 동안 이제 안내교 정확히 1년 13개월 갔다 오시니까 러시아에서 얼마나 6개월 동안 그냥 춥고 그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하시다 가셨으니 얼마나 제주 사우나가 그리우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을 그 공항 옆에 잡아놓고 딸은 거기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딸까지 따라와서 이제 아마 가족이 세 분이 그 여기서 죽으셨대요. 근데 이제 주무시는 걸로도 샤워하는 걸로도 마음이 안 차서 사모님하고 따님을 주무시는데 목사님은 막 뜨거운 데 가서 이 발바닥을 막 굽고 그냥 굽고 다녔대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그 다음날 이제 식사를 하고 만났는데 걸음도 못 걸고 쭉 꼭 치질거려서 만나서라가지고 어디가 편찮아서 했더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거기 그게 그리워가지고 뜨끈한 게 그리워서 거기 가서 이 더운 데다 이 발을 맨발 벗고 짖으셔가지고 이 다리가 다 완전히 물집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러니 그거는 박사하기도 소용없고 이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네. 사모님 그 얘기 하셨어요. 이 러시안 스팀뱃이 러시아 사람들이 네. 집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면서 우리가 적당히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하다 보면 더 이거 너무 세게 돌리다 보면 아까 그 몇 마일로 돌리냐 50마일로 가냐 30마일로 그러는데 이거 잘 돌아간다고 마냥 돌려보세요. 이거 이러다 이것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음식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침이 좀 많이 나오게 한국에 지금 이제 사과 한번 깨물어보세요. 그러면 국물이 그냥 쨍 나오죠. 추석무렵에 파란 사과 그거는 뭐 그냥 시큼하고 달콤하고 네 그리고 네모를 꽉 짜가지고서는 씁쓸한 기가 처음에는 낫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신맛이 우리들의 이 침샘을 자극하잖아요. 정말 오늘 얼마나 더워요. 제가 26년 아틀란타 살았는데 100도 넘는 게 몇 번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더워서 11월까지 에어컨 틀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100도가 계속 연결을 되고 참 감사하게 낮에 더우면 밤에 꼭 소나기가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소나기도 없는데 아까 내려오는데 100도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막혀가지고 해밀턴에서 여기 오는데도 길이 다 막혀요.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느라고 전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뭐 뉴욕 간판 걸고 지금 이제 휴가 가느라고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 바쁜 때 어디 휴가 안 가시고 이렇게 계시고 특히 또 이 바쁠 때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1등 학생들이시고 교통부 장관님들한테 상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복잡한데 우리까지 갔어 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고 자 이렇게 너무 더울 때 그냥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차가운 것만 먹다 보면 배만 부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허기지고 영양 실조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나는 영양에 대해서 좀 충분해야 되니까 이런 때는 제가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교인들 만나거나 누구 하면 이제 수요일 날이 이 독립기념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기 먹을 일을 만들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건 저절로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돼지갈비를 사가지고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요리를 하면 맛있게 아주 독립기념일 날 친구들하고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선교사님한테 쫓겨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매일 이렇게 한 가지씩 했는데 오늘은 몇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여기? 이거 어디 있어요 아까 이거 아까 남은 거 어디 있어요? 네? 남은 거 요리 여기 하나도 없으시대. 여기 가만히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안 나눠주셔. 왜 이렇게 답을 말을 안 하시나 했더니 그냥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우리들한테 영양도 주고 또 피로도 회복되고 또 입맛도 돋구고 그런 요리로 여름철 요리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콩이 좋다는 거 아시죠? 네, 콩을 몇 가지를 푹 삶으세요. 삶으시는데 여기 아시아도 많이 있지만 또 미국 그로서리 가면 콩 종류대로 조그마한 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조그마한 팩 하나가 뭐 어떤 건 34전, 40전, 50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콩 종류들 다 있어요. 한번 호기심으로 저는 이제 가면 이런 콩도 있구나 이런 건 이건 무슨 맛인가 하고 사요. 여러분들도 음식에 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요거 사봤자 뭐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불려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불린 다음에 삶으실 때 국물을 좀 넉넉히 조금 넉넉히 왜냐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콩국물도 다 이런 데 써요. 생갈 까마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수 같은 거 시원하게 말아 먹을 때도 콩 삶은 물에다가 이렇게 간을 좀 하셔가지고 삶아 먹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따로 콩물 안 마셔도 영양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 더위에 우리한테 영양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낭콩, 껍질콩 했는데 그 꼭 강낭콩, 껍질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콩을 삶으셔가지고 너무 바짝 삶지 마시고 메주콩 냄새 나도록 삶지 마시고 살짝 삶으셔서 국물은 따로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양파를 써실 때는 샐러드 같은 데다 넣으실 때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샐러드를 섞었을 때 양파가 강하잖아요. 다른 음식보다 이 향이. 그러니까 씹다 보면 그 양파로 인해서 다른 그 야채의 그 맛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소스 맛이랑 그러니까 예쁘게 썰어서 찬물에 얼음 한두 개 띄워서 이렇게 국대접 같은 데다 좀 담궈 놓으세요. 한 5분 10분 담궈 놓으셨다가 소쿠리에다 받쳐서 물을 쭉 빼셔가지고 샐러드로 쓰시면 되겠어요. 항상 양파 쓰실 때. 그리고 요즘은 붉은 보라색 양파나 하얀 양파가 너무 싸잖아요. 옛날엔 비싸서 낱개로 사다 먹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가 뭐 몇 개씩 들어가지고 쌈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셔가지고 샐러드 넣으셔서 잡수실 때마다 썰어서 찬물에 담궜다가 얇게 써세요. 뭐든지. 그러면 이렇게 두께 썰어서 씹히는 맛이 있는 것보다 얇게 썰면 달짝지근한 맛이 먼저 나요. 그러니까 양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파 하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상품 드려야 돼. 네, 우등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콩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삼치캔 국물 꼭 짜셔가지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알래스카나 또 아니면 오레건 제가 살던 오레건은 제가 동태전 같은 거 안 먹어요. 우리는 거기가 연어 때가 막 기가 막히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낚시로 해서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껌껌한 달밤에 야구방맹이 가지고 호숫가에 이제 이 폭포 올라가는 데 가면 벌떡벌떡 뛰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고 물이고 치면 그냥 나서빠져요. 그러면 이만 싸가니까 이 전기톱으로 잘라야 돼. 그러니까 그거 뭐 매일 구워 먹고 그래 동태전 안 먹고 그걸로 전 해서 먹는다고요.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미국 사는 거 감사하고 이 아틀란타 사는 거 감사하라 그랬죠? 여기가 오히려 싸요. 네, 세일할 때 가보면 599, 699. 네, 연어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회로 나왔고. 근데 기분이에요. 그거 막 바람 쐬러 콧바람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데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기가 더 맛있는 것 같죠. 물론 프레시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는 12불 막 이래요. 그 연어 같은 거가. 그 핑크 연어 이런 거 막상 잡히는 곳에 가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거를 프라이팬을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 그냥 은은하게 중불에다가 이렇게 하셨다가 살짝 줄이시고 연어를 페퍼타올로 이렇게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 그 프라이팬에다 넣으시고 그 기름 두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찬물을 스푼으로 떠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조심하시고 샥 뿌리신 다음에 살짝 덮어주시고 불을 연하게 해두시면 거기서 수증기가 일어나면서 이 셀몬이 익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스팀으로 익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껍질을 살짝 벗기시고 이제 샐러드나 뭐 요리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스팀 요새 찌는 데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뭐 월마트 같은 데 보면 요만한 사이즈인데도 그 속에 물이 있고 여기다 또 그릇이 하나 있어요. 팥이. 그래서 넣어놓고 전기 꽂아 놓으면 뭐 밥하면서 전기 잠깐 넣으면 뭐든지 스팀이 돼가지고 금방금방 돼. 밥도 잘 되더라고요. 좀 담궜다가 쌀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냥 잠깐 찜을 하시고 아니면 들통에 페퍼타올이나 이런 가지수건 물 묻혀서 놓으신 다음에 생선을 얹으시고 한 10분 정도 찌시면 그게 이제 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잘라서 샐러드 위에다가 왜냐면 삼치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영양이 있으니까 요즘 이게 땀 흘리고 너무 이제 야채가 우리가 환자를 위한 것은 항상 그거 엄두에 두시고 생선이나 양념은 안 쓰시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환자 아니시니까 조심하면서 거기다 샐러드에다 약간씩 넣어서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드레싱 그거 읽어보시고 겨자에다가 흑설탕 아니면 꿀. 네, 그것도 그냥 레귤러 시겨라고. 예, 겨자예요, 겨자.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면 흑설탕 넣고 만든 소스 맛이 다르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허니 꿀 넣고 만든 소스 맛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숴보시면 좀 그 꿀 향이 좀 특이하게 나는 게 저는 항상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춰서 잡수고 그 다음에 식초는 대신 항상 레몬을 갈아서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레몬이나 뭐 설탕은 각자 자기 집안에 당이 있다든가 이런 설탕 같은 건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좀 피곤하다 싶으면 레몬을 좀 많이 짜서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잠깐만요. 네. 드레싱에 겨자 갠거 한 장수라고 씨머스터드 한 장수는 이거 겨자 갠거 씨머스터드 겨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같은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겨자인데요. 이 두 개 다 안 넣어도 돼요. 하나만 넣으셔도. 우리 한국 겨자 있죠? 네. 그냥 뜨거운 물에 네. 미지근한 물에 해서 보통 막 밥하는 데서 잠깐 놨다가 거기다가 드레싱 넣으시면 제일 빠르죠. 여기 파우더 이렇게 사시다가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일본 애들 이렇게 주부에 드는 거 있죠? 그거 쓰셔도 돼요. 여기 두 개가 써 있는데 그래요. 한 개만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음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없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가시지 말고 있는 재료 내에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이제 여름철에 좋은 거 미역, 게맛살 넣고 무치는데 이제 아까 그거는 겨자로 무쳤어요. 이번에는 초고추장을 새콤달콤하게 하셔가지고서는 한번 무쳐서 잡수시는데 요즘은 미역을 옛날에는 그냥 찬물에 담궈서 한참 놔뒀다가 주물주물해서 또 뭐 삶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상표가 잘 안 팔려요. 아예 손질 다 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거의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미역들 보시면 많이 담그면 풀어집니다. 풀어져서 절대 미역국도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니만 내마다 아니고 좀 맛이야 제대로지만은 그냥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에 잠시 주물주물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을 쭉 빼세요. 거의 요즘은 돌 같은 게 없어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파래김 같은 거는 넣으시고 그냥 병으로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모래가 털리도록 가위에서 이렇게 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사 먹어요.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미역을 한번 살짝 주물주물 하신 다음에 소쿠리에다 건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쿠리에 건져주면 어떤 거는 파란색도 있지만 어떤 거는 조금 불빠래요. 그럴 때는 뜨거운 물 팔팔 끄는 거를 그 소쿠리에다 위에다 술술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뒤적뒤적하면 벌써 뜨거운 물이 단 데는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돼요, 색깔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이렇게 다 불린 다음에
그걸 미역국을 끓이거나 무침, 특히 미역 무침 할 때 너무 그렇게 오래 물속에 없도록 조심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게살 조금 찢으시고 오이 채 썰고 오이도 약간만 소금에다 좀 절여주세요. 왜냐면 그런 무침 할 때 오이 자체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물이 막 뭉근하게 배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절여주시고 그 절일 시간이 없다든가 아니면 국물이 약간 나왔다 싶었을 때 손님이 제 시간에 다 안 와가지고 음식을 해놨는데 약간 국물이 생겼다 그럴 때는 마른 오징어 있죠? 마른 오징어를 적당한 이렇게 사이즈로 가위로 자르세요. 그래서 접시에다 맨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오이 들어간 거나 이 미역 무친 거를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마른 오징어 자체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나중에 반찬하고 먹을 때 마른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연하게 씹을 수가 있고 또 그 맛이 나면서 오이 무침도 맛있게 됩니다. 그게 초고추장을 묻히거나 이러면 약간 국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뭐를 하시다가 국물 나왔어 그럼 쫄딱 버리거든요. 젊은 엄마들 더 해요. 요새 저기들 우리는 그냥 아까워서 수저로 퍼먹지만 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묵 쏘다가 버렸다고 그냥 버렸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오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런 때 이번에 지금 마른 오징어 세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불러보시고 가지고 저는 항상 보면 이제 와서 2주간에는 뭐가 세일하나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습관이 있어서 보니까 저기 마른 오징어도 세일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초고추장에 이렇게 잡수시고 표고버섯과 연어구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 읽어보시는데 은행이 여러분들 천식이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이 천식은 유전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저희도 엄청 인삼농사를 많이 지시다 보면서 고생하셔서 좀 그렇고 저희 엄마도 또 이렇게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매인데 제 동생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 천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엄마가 은행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는데 은행이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한 주먹씩 먹는데 이게 은행도 그 은행 자체에서 독소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과하면 이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8개에서 10개 정도. 그런데 제일 쉽게 먹는 진짜 은행 어려웠어. 비쌌어요. 근데 벌써 3년 전부터 지금 H마켓하고 여기하고 경쟁하더라고 한 보따리 원나잇나잇 그죠? 그럴 때 한 5-6개 사다가 얼리고 하나씩 꺼내서 밑에다 놨다가 칼끝으로 저녁 때 좀 심심할 때 톡톡해서 제 거 10개 목사님께 10개 해가지고 지퍼백에다 넣으셔가지고 마이크로분에 1분만 딱 돌려주세요. 1분 조금 덜하면 좀 쓴맛이 나고 넘으면 한쪽이 딱딱하고 보니까 딱 1분 돌리셔가지고 꺼내셔서 사이좋게 마주보면 이렇게 까서 잡수시면 부부간의 의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 천식에도 좋습니다. 은행을 이렇게 두드려서 깨치라고요? 그러니까 구멍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커지잖아. 네, 칼끝으로 네, 칼끝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네. 제가 한번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요 다 짓이겨가지고 그냥 짓이겨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냥 그 뭐 있는 힘을 그거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하나도 못하세요. 살짝 이제 은퇴하시면 제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드리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행 뭐 넛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음식 하실 때 샐러드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충분히 뿌려서 같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뉴는 웰빙 묵입니다. 웰빙 묵 냉채. 근데 이 웰빙 묵 냉채를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콩을 삶아가지고 콩 국물을 시원하게 좀 얼려도 좋고 또 냉장고에다 충분히 시원하게 넣으셨다가 이렇게 날씨 더운 109도 될 때 점심 때 해줬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묵으로 국수 이렇게 냉면 잡숴보신 적 있어요? 네. 국수. 네. 겨울에 시골에 가면은 겨울방학에 가면은
어른들은 화토 치시고 고수도, 애들은 윷놀이 해가지고 이긴 팀 진 팀 해가지고 묵사내기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따끈하게 막 그때는 돼지고기 막 이렇게 둥둥둥 막 기름이랑 넣고 가진 야채 파 굵은 파 넣어가지고 따끈하게 해놓고 묵치 썰어가지고 그거를 한 사발 얹어주면 꿀맛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서 여름철이니까 이 콩국물 삶은 데다가 얼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 썰 때 도토리 묵은 몇 대 몇 씁니까? 물하고 가루하고 예? 1대 6이나 1대 7대 얼버무리지 말고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몇 대? 1대 6으로 1대 6. 네. 그럼 도토리 묵은 1대 6. 그 다음에 그럼 청포묵은 1대 7 1대 7. 4대 1. 그거 적으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네. 4대 1. 그 청포묵은 6대 1. 도토리묵은 좀 묽어요. 그래서 5대 1. 여러분 도토리 그 술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지. 안 그러면 묽어졌다 되졌다 뭐했다 항상 이게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근데 1대6 그랬더니 6을 물을 끓이고 2를 또 이제 따로 준비하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제 이건 끝난 다음에 저쪽에서 질문을 해서 했는데 청포묵을 끓일 때 1대6일 때는 5컵을, 그러니까 그 먼저 이 가루가 국대접이든지 아니면 컵에다 따르실 때 얼만큼인가 대강 하세요. 흔들지도 마시고 씻지도 마시고 그대로 쏟으세요. 쏟으신 만큼의 물을 진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을 냄비에다 먼저 팔팔 끓여주세요. 처음부터 젓지 말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 팔도 아프고 옷 껴놓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져지고. 그러다 잘못하면 타버려요, 또 밑에가. 그러니까 물을 먼저 펄펄 끓이시고, 끓기 시작할 때 이거를 다섯 컵은 물을 끓이고 한 컵 남은 걸 가지고 이 가루를 잽니다. 그래서 걸쭉하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이거 끄는 동안에 보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불을 중불로 줄이면서 쑥 부시면서 그것만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묵을 써가지고 하루를 지나게 되면 딱딱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음식 중에 못 먹는 게 뭐냐면 묵 굳은 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거 진짜 맛없는 거가 이게 묵이에요. 근데 그 묵을 거의 다 썼을 때 그 속에다가 약간 소금 조금 간을 하시고 올리브유를 거기 양이 얼마큼인가 봐가지고 한 스푼 정도나 양이 좀 넉넉할 때는 2스푼 정도로 올리브유를 먹는 올리브 좋은 거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저어주세요. 그리고 그릇에다 부으실 때 사람들이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거 붓는 거는 왜 붓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단지 우리가 어차피 그거를 붓는다면 참기름에다 묻혀 먹든지 들기름에다 묻혀 먹기 때문에 그냥 부으면 그릇에 붙어버려요. 사기 그릇이든 뭐 아무 그릇이든. 그러니까 모양도 흐트러지고 잘 떠지도 않는데 이거를 그릇에다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나 이런 걸 발라주시면 그냥 쏟으면 도마에 그대로 똑 떨어지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일을 넣으시면 한 3일 정도는 굳지 않고 그대로 잘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시다가 혹시 남아가지고서는 처치 곤란이다 그랬을 때는 지퍼백에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써서 넣으셨다가 우선 일주일 안에 내가 무슨 찌개를 해먹는다 뭐 괜찮습니다. 된장찌개도 괜찮고 뭐 아무 찌개도 하실 때는 밑에다 넣으시고 냉장고에, 또 아니면 그 며칠 있다 해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얼려두시고, 그래가지고 일본 음식의 스키야키 종류에는 거의 다 그 감자 가루로 만든 국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뭐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 우동만 넣는 줄 아는데 우동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라면 넣어가지고 먹는 걸로 나온 거고, 본래 일본 요리할 때는 그렇게 감자로 묵을 써가지고 이렇게 국수같이 채 썰어서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그 국수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런 찌개 하실 때 그런 데 넣어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웰빙 묵 준비하실 때 표고버섯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표고버섯 말린 거 이렇게 깨끗이 찬물에 흐르는데 씻어가지고 이렇게 옆에랑 잘 깨끗이 한 다음에 찬물 조금 그릇에다가 담궈 두시면 거기서 자체에서도 국물이 우러나요. 절대 그 국물 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도 같이 이 국물 만들 때, 냉국물 만들 때 섞으시면 이 표고버섯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또 영양가도 전혀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하다 보면 그런 거 참 아까울 때 있잖아요. 너무 진하게 우러났는데 아깝다 이랬을 때 찌개 같은 거 아니면 다른 멸치 다시 만들고 그럴 때 그런 국물에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차갑게 만든 국물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넣습니다. 계란도 이제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지단 붙이고 오이도 채 썰고 홍당무도 채 썰고 또 뭐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없으면 피망도 넣으시고 또 수박도 채 썰고 뭐 다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미로 얹으시고 아까 그 한 묵 있죠? 묵 지금 당장 해잡 쓰고 싶으시면 가서 묵 하나 싸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 도토리가 제 맛이 안 나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서. 그래서 이제 이 아틀란타에도 할머니들 보시면 도토리 주워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이제 맛보라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근데 요즘은 도토리가 한국도 남의 산에 가서 마음대로 못 따기 때문에 남의 산에 가서 뭐 취나물 같은 거 옛날에 인심 좋을 때죠. 지금은 산을 막 훼손하고 그런다고 산주들이 그걸 못 들어가게 해서 잘못 들어가면 벌금 낸대요. 그러니까 도토리도 많이 못 주셔서 거기다 약간씩 뭐를 좀 하는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감자가루나 고구마가루 이런 걸 조금씩 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감자가루도 몸에 좋고 고구마가루도 좋으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항상 순수한 묵가루는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믿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가루 사시다가 이렇게 한번 끓여셔가지고서는 맛있게 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래 해초 샐러드. 이 여름철에 특히 입맛도 끄고 아까 미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특히 진주 진해 쪽에는 이게 비빔밥에 꼭 이 바다 해초류가 들어가면서 고기를 생고기 그걸 뭐라 그러죠? 육회를 꼭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회를 안 넣으면 무슨 맛에 비빔밥을 먹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진주 쪽에 2번 갔는데 이제 부로 비빔밥도 시켜보고 이쪽 집에 가서 또 시켜봤더니 꼭 바다 그 해초류를 3가지 이상 넣더라고요. 오들오들하니 그것도 파래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그 같이 무친 게 근데 이제 거기다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모든 파래 같은 거에다가 무를 채 썰으셔가지고 당근하고 무를 갖다가 약간 소금물에 절였었다가 꼭 짜시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만들었죠? 식초물 뭐 식초로 하시지 말고 레몬즙만 하셔도 되고 식초하고 섞어도 되고요. 요즘 뭐 홍초 뭐 무슨 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 그러면 저기 그 뭐죠? 저 파란 피망? 아니요 저 식초 대신 아니요 라임, 감식초. 네 라임이 아니고 그거 이거 죄송합니다. 그 파란 거. 예 죄송합니다. 파란 열매 라인? 아니요. 열매로 하세요. 예. 어쩌면 이렇게 매실? 매실. 매실을 한국에서 이제 그 형제분이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들랑달랑 이제 오며가며 들리면서 이 다음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홍사모가 장례 치러드려야 될 텐데 교회를 오셔야지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언니가 보내준 거라고 매실 그 원액을 줬는데 너무 향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혼자 사시니까 할머니이시니까 가끔 양주를 사다 잡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우리를 한 병을 줬어요. 그래서 애끼고 목사님도 안 드리고 이제 나도 뭐 바쁘고 그러니까 이래서 멀리 넣어놨는데 우리 막내딸이 유지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감기 몸살 뭐 배 아프고 뭐 그렇다고 난리를 하는데 그냥 약만 먹으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잤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도 배가 자주 아프시니까 한번 드려야 되겠다 보니까 이렇게 반이 싹 주는 거예요. 그 애끼고 놀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나 어쩐지 양주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아니 우리 집에 양주가 어디 있습니까? 있던데요. 그래. 그래서 어디가 양주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양주병에 저 속에다 감춰놨으니까 그게 아니 우리 집에 양주가 있나?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너무 배 아프고 이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학교가 이제 지금 서머스쿨 하는데. 그래서 이틀을 고생하다 왔으니까 그 양주를 한 잔 먹으면 저릴 줄 알고 한 잔을 따랐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못 먹어서 물을 타가지고 그러고서는 먹고 이제 이렇게 반 남았더라고요. 아니 그 아까운 거를 그래놓고서는 그래 한 방에 그냥 배도 났고 다 나서라 이거 그거를 넣고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음식 하는 데다 조금씩 넣고 아침에 저녁에 조금 이제 따끈한 물에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데 음식에 넣으니까 진짜 맛있고 우리가 식초 대신 넣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한 팩에 너무 비싼데 한 팩에 했는데 조금 종류는 덜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아시에서 이거 한다고 제대로 말을 안 하면 파랗고 파란지라고 좋아해야 되는데 약간 붉은 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파란색이 더 좋은 건데 그런 거 사시다가 경입 있잖아요. 매실액. 네 그래가지고서는 집에서 좀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해봤어요. 네. 미국 커피. 네 그렇게 해서 넣어가지고서는 만드셔서 그런 데다 넣어 잡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마늘, 올리브 절임. 예, 통마늘을 우리 선교사님은 그냥 껍질째 살짝 둔대요. 그러시면은 그 속이 타지도 않고 좋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제가 요런 사기 저기에다가 동그란 데다가 마늘 이렇게 까서 몇 개 넣어놓으면 불에다 얹어놓으면 뚜껑 덮으면 노릇노릇하게 고지게 또 누가 그래서 또 머리를 또 금방 쓰셔가지고 그런 예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기다 고가지고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해서 절여놨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양식 잡술 때 빵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뭐 거기다가 저 식빵 넣고서는 샌드위치 같은 거 해 잡술 때 거기다 그 마늘 절인 거 거기다 넣어서 잡수면 그 올리브유하고 마늘의 독특한 그 센 맛은 좀 가셨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또 입맛 돋구는 또 이런 샌드위치를 잡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장아찌도 만들어서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올리브 오일 하는 데다가 약간의 그 레몬즙도 짜서 넣어 보셔도 또 재밌어요. 재밌고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 달걀 샐러드 이제 그 계란을 우유 좀 넣고 스크램블 에그 해가지고 맨 밑에다가 양파 넣으셔가지고 양파도 크게 채 썰어서 찬물에 좀 담갔다 빼시고 거기다 깻잎 같은 거 들판 지금 요새 집에 많죠? 한 2입만 따가지고 곱게 채 썰어서 같이 섞고 그 위에다가 계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그냥 스크램블 그냥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양파도 좀 보라색으로 흰색으로 채 썰어서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깻잎도 생으로 좀 이렇게 채 썰어서 깔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넛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거기다가는 이제 이 소스를 하실 때 그 설탕 거기 소스에다가 약간 간장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약간 동양식이 있으면서 그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스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수박 이만한 거 내가 위에 거는 잘 자라서 그냥 옆에다 다 치우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큰 것만 4개 내일 또 이 100도가 넘는데 교인들 같이 잘라 먹으려고 4개를 아까 샀거든요. 그랬는데 399밖에 안 해요. 599 하던 거 벌써 2불이 오늘 토요일이라 깜짝 세일이라 399예요. 여러분 가실 때 수박 꼭 사시는데 엄청 달아요. 내가 달지 않으면 광고도 안 하는데 이거를 찍어서 이 양반도 어디로 다 가셨네. 그래야지 가끔 오면 수박도 줄 텐데 수박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씨도 없고 그리고 큰 거 아주 동동동동 소리 나시는 거 고르셔가지고
가서 수박 화채도 해 잡수고 또 저녁에 시장 가시면 약간 일찍 밥 먹은 날 조금 심심할 때 수박 갈아가지고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허니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잡수시면 향긋하니. 그리고 이제 음식에 여기 보시면 산딸기와 요구르트, 맹고와 요구르트, 오렌지 샐러드, 멜론, 복숭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들이 이 주스를 만들었을 때 제일 향긋하고 궁합이 잘 맞는 그거만 골라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입맛을 돋구는 그런 겁니다. 이 오렌지 아까 누가 여쭤보셨는데 오렌지를 껍질을 칼로 다 벗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막 내셔서 믹서기에 넣으시고 샐러리도 그냥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놓으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그 껍질을 좀 심줄을 벗기신 다음에 썰어가지고 넣어서 가르시면 그 톡톡한 맛이 나올 겁니다. 아까는 우리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뜨거운 물 들어갔다 나오셔가지고서는 보신탕 잡수신다 그러는데 보신탕이 추어탕이나 보신탕 잡수는 다음에 아 우리 후식으로 복숭아 먹자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랍니다. 설사를 쫙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이 서로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돼지고기하고 새우젓 안 맞아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소화되게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참작하셔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시하게 쓰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얼음을 매달 넣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얼음이 5알 있어도 너무 묽어지고 한 3알 정도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 3알만 넣으면 딱 맞는데 이왕이면 얼음 안 쓰면 더 좋잖아요. 이 먹던 과일 항상 위에 거 먹고 속에 거 뭐 또 짜투리기 남은 거를 지퍼백에 해서 얼려두셨다가 그냥 꺼내셔서 믹서기나 분말기에다 넣습니다. 밑에다. 그리고 위에다가 프레시한 과일 좀 잘라서 넣고 가르면 아주 밀크쉐이크 같이 아주 또 시원하고 스무디 그렇게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어린 국민학교 애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2달 이 미국 우유는 우리는 많이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 한국에서 금방 온 어린애들은 미국 우유가 비린내가 난대요. 그 치즈 냄새가 이상하게 나가지고 맛이 없다고 서울 우유를 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서울 우유를 언제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먹냐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 어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나나 우유는 좋아한대요. 그래서 와시 오니까 이 3팩에 뭐 2불 80 얼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맨날 대주겠어요. 그래서 사온 거 같이 그냥 다 바나나 푹인 거 하고 조금 덜 익은 거 사다 놓고 익은 거를 그냥 껍질째 얼리세요. 그러면 새까맣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씩 까가지고 껍질 까는 동안에 이게 바나나가 물렁물렁해집니다. 도마에도 넣고 이렇게 자르셔서 그냥 믹서기에다 넣고 그냥 동화도 바나나 하나 넣고 밀크를 한 3분의 1컵 조금 붓고서는 샥 하니까 밀크쉐이크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부드러운 밀크쉐이크 됐어요. 그래서 걔를 줬더니 이렇게 맛있는 거 없다 그래서 이거 엄청 비싼 거다. 이게 서울우유 배달한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고서는 해서 이제 먹거든요. 우유를 안 먹는 애를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맛보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과일 같은 거 남은 거, 샐러드 같은 거 남은 거 다 이렇게 얼려두셨다가 같이 해서 잡수시면 이 더위에 더위 잡수지 마시고 그러고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달 담글 그 시간이 없다. 내가 도저히 드라마 볼 시간도 없는데 언제 발 담그고 앉아있냐 이러실 때 밥상에 앉아서 잡수실 때 뜨끈한 그 쓰레기통이나 바켓스 하나 갖다 놓으시고 발 담그고 잡수세요. 그러면 한 20분 동안 발 담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